안녕하세요, 은경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죠. 오늘은 일단 과제를 하면서 여러분과 좀 수다를 떨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새로 빠진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는 언니와 새로 빠진 취미를 하러 기치주주에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필름 현상을 하고 밥을 먹고 집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같이 하는 느낌으로 먼저 수다를 떨어보도록 할게요. 제 최근 근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요. 저는 이제 학교에 합격을 해서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고요. 학교 생활은 매우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혜 과제는요. 펜시 플리츠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수혜 시간에 배워가지고 약간 이렇게 플리츠에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약간 다양하게 예쁜 뭔가 옷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수혜 시간을 사실 가장 좋아하는데요. 가장 그나마 자신이 있는 과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여기 오니까 제가 학교 수혜 시간에 배우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제가 모르는 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평소에 수혜에 관심이 있었어서 이런저런 걸 많이 해봤고 해보고 싶어서 막 찾아본 것도 많은데 지금 하고 있는 펜시 플리츠 이런 거는 한국에서 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분야의 수혜인데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자수실? 일반적인 되게 많이 사용하는 DMC 자수실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자수실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인스타그램을 엄청 밑에까지 내려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는 자수가 정말 좋았어서 자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뜨개질이 이제 중심이 되면서 자수를 많이 못했었는데 자수실을 오랜만에 이렇게 봐서 너무 반가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일본에 와서 어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학교로 온 건데 어학교에는 사실 일본어 학교니까 당연히 다 외국인 친구들밖에 없어요. 일본인이라면 선생님 정도? 일본어 선생님 정도? 그래서 일본어로 이제 다양한 나라 애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외국인 친구들도 일본에 유학을 온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타국에서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입장이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오픈 마인드라 그래야 하나요? 다들 열린 마음으로 이제 저랑 친구 해주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일본 대학교를 가면은 진짜 일본인들의 사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많았었어요. 입학하기 전에는. 내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사실 일본 애들이 있는데 굳이 외국인 애랑 친구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뭐 한국을 좋아하거나 이러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뭔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과연 그 진짜 일본인들 사이에서 외국인으로서 이제 거기에 스며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즐겁게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친구들이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요. 저도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도 일본에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확실히 시야가 넓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까지는 되게 한정적인 사람들만 많이 만나왔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라던가 뜨개질 하면서 뭐 만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외국에 오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워낙 개성이 강한 학교다 보니까 정말 개성이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외모도 다양하고 어학교 다닐 때는 국적도 다양한 그런 새로운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정말 배우는 게 많습니다. 꼭 학교에서 공부적으로 이제 막 배우는 것보다 인간관계라던가 깨닫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외국에서 생활을 하니까. 또 혼자 사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건강하게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제가 유학을 오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 스테레오 타입 같은 게 있었는데 오히려 유학을 오고 나니까 그런 게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약간 고민을 항상 막 사서 고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앤데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약간 고정관념, 스테레오 타입들이 약간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일본어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100% 일본인들과 같이 일본어로 수업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그런 장벽이라던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도 되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100%다 이해하지는 못하고요. 그래도 한 80%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는 눈치를 보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눈치가 빨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가 진짜 과제가 많기로 유명한 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사실 과제에 이렇게 휩쓸려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과제 중에 이제 레포트 작성하는 것도 있고 뭐 감상문 쓰는 것도 있고 뭐 제봉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수혜 과제도 있고 다양한 과제가 있잖아요. 차라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제봉이나 수혜 과제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 애초에 이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상문을 또 일본어로 적어야 되는 게 사실 일본인보단 힘들 거 아니에요. 자기 모국어로 쓰는 것보단 감상문 쓰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게 문법적으로 맞나? 단어가 한자가 이게 맞나? 그리고 일본 애들은 거의 다 이런 과제가 손으로 써야 돼요. 감상문 과제나 레포트 같은 걸 손으로 써서 내야 합니다. 그래서 글자도 진짜 못 쓰고 한자도 진짜 못 쓰고 이러니까 차라리 제본 과제나 이런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요즘 빠진 취미가 있는데요. 원래 제 취미가 뜨개질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도 안 되고 뭔가 바늘을 잡기 어려운 상태라서 그리고 뭔가 저는 또 취미가 일이 돼버린 사람으로서 또 다른 취미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미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취미를 고민하던 도중에 찾게 된 거는 바로 필름 카메라에 제가 요즘 빠졌어요. 요즘 빠졌다기보단 진짜 갓 빠져서 완전 필린이긴 한데 제가 진짜 장비 욕심이 많거든요. 바늘이라던가 뭐 실이라던가 그런 걸 할 때도 느꼈지만 카메라는 사실 진짜 장비 욕심이 발동하기에 정말 적합한 그런 취미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카메라를 최근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과제만 하는데 이렇게 꾸미고 있을 리가 없겠죠? 화장도 하고 오늘 같은 학교 언니랑 친한 언니랑 같이 필름 카메라 출장 사진 출사를 가기로 했어요. 출사는 기치조지에 가서 언니랑 예쁜 사진을 찍기로 했고 제가 산 카메라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짠! 덕지덕지 뭐가 많이 붙어있죠? 일단 제가 왜 갑자기 필름 카메라에 빠졌냐면요. 원래도 제가 사실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DSLR이나 막 미러리스 같은 것도 캐논 걸로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약간 로망이 있잖아요. 폴라로이드 카메라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더 격하게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일단 처음으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 얘는 푸지필름 인스탁스에서 나온 SQ9였나? 모델이고요. 보통 폴라로이드 하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직석 필름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란 자고로 정사각형이어야 한다라는 1:1 비율 정방형의 사진이 좋다라는 그런 신념 아닌 신념? 그냥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이런 모델들이 아니라 정사각형으로 찍히는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오늘 이 카메라의 뭐 스펙이나 이런 걸 자세히 다룰 건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덕지덕지 뭘 붙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귀엽게 카메라에 붙여봤어요. 제가 사실 이제 키우던 반려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있었는데 얘랑 똑같이 생긴 2마리 앵무새를 키웠었어요. 한 마리는 제가 고등학생 때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또 한 마리는 제가 이렇게 일본 유학을 하고 있을 때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에 스티커를 쳤다가 이 새 스티커가 있는 거여서 너무 귀여워서 저의 반려조 앵무새를 생각하면서 여기 이렇게 귀엽게 많이 붙였습니다. 사실 요즘 즉석 필름 카메라 중에 디지털 카메라랑 즉석 필름 카메라랑 이렇게 합쳐진 그런 종류의 기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필름 카메라의 장점이자 감성 중에 하나가 찍자마자 확인을 못하고 바로 출력된다 라는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게 감성이기도 하지만 아깝게 필름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필름 가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너무 아깝잖아요, 날리면.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에 그런 사진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즉석 필름 카메라에 이렇게 바로바로 사진을 뽑을 수 있는 것들을 합쳐서 다양한 기종이 나오는데 왜 그러면 그 기종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찍히면 바로바로 나오는 카메라를 선택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원래 포켓포토라는
사진 인화가 가능한 그런 기계를 초등학생 때 6학년 때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뽑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걸 찍어서 골라서 뽑는다는 거는 포지션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휴대폰 사진을 뽑는 거는 어디 뭐 인쇄 업체에 가서 뽑을 수도 있고 요즘 뭐 어플이나 이런 데 이제 올려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화질 좋게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저렴하게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디지털로 해서 고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냥 사실 그냥 디지털 카메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필름 카메라가 갖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에 딱 이렇게 렌즈가 탁 열렸을 때 이 맺히는 상을 필름에 빡 바로 저장해버리는 그런 필름 카메라가 갖고 싶었기 때문에 디지털 즉석 사진기가 아니라 이런 약간 아날로그적인 즉석 사진기를 구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즉석 사진기를 샀는데 이 필름 카메라 특유의 약간 그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석 필름 카메라가 아니라 일반 필름 카메라. 그런데 이제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무지하기도 하고 또 카메라가 가격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즘 필름 카메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필름 값이라던가 필름 카메라의 값도 점점 올라가서 그런 것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먼저 필름 카메라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짠! 이 토이 필름 카메라라는 걸 구매했습니다. 보통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노출값,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값, 초점 이런 거를 자기가 직접 조절을 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요즘 그냥 일반 디지털 카메라는 그런 게 자동으로 너무 잘 되긴 하지만 DSLR이나 그런 거는 그런 걸 직접 자기가 조절을 해서 사진을 찍는 건데 얘는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없어요. 그냥 조리개 값이나 최소 초점 거리나 셔터 스피드 이런 게 모두 정해져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흔히들 일회용 필름 카메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 일회용 필름 카메라에서 그냥 필름만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용도의 토이 필름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코닥의 M35라는 토이 필름 카메라고요. 뭔가 필름 카메라가 오면은 이렇게 꼭 필름실을 열어서 확인해보고 싶었었어요. 여기도 엄청 덕지덕지 붙어있죠? 저는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찍어서 본 결과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이런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물론 제가 사진을 엄청 잘 찍진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찍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막 이렇게 열어가지고 필름도 넣고 필름도 내가 이런 식으로 감고 그리고 이렇게 필름도 돌리고 셔터도 누르고 막 플래시도 껐다 켜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다른 필름 카메라를 하나 더 구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필름 카메라가 바로 이 필름 카메라인데요. 얘는 올림푸스의 뮤2 줌이라는 기종이에요. 얘는 자동 필름 카메라입니다. 자동 필름 카메라는 초점이나 셔터 스피드 아까 말했던 것들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애예요. 얘는 그냥 정해져 있어가지고 뭔가 잘 나오는 그런 환경 예를 들어서 햇볕이 쨍쨍한 야외라던가 그런 잘 나오는 환경에 내가 이 카메라의 환경을 맞춰서 찍는 느낌이라면 얘는 자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경에 좀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이제 초점이나 그런 것들을 맞춰주는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카메라를 산 이유는요. 막 필름 카메라 찍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 옛날에 할아버지가 쓰시던 필름 카메라를 내가 물려받아서 지금 쓰고 있다라던가 엄마 아빠가 옛날에 쓰던 필름 카메라를 내가 쓰고 있다라던가 삼촌이 줬다라던가 그런 약간 로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엄마가 나도 옛날에 필름 카메라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나 그런 얘기만 들었는데 진짜 내가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을지 몰랐어. 나 엄마 그거 나 줘 해가지고 그거는 EMS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100% 수동 카메라가 저한테 지금 시중에 없지만 저한테 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걸 갖게 되니까 카메라의 매력 중 하나가 그 순간순간들을 기록하는 건데 멋진 풍경 같은 거를 이제 기록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순간순간 짧은 순간순간들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수동 카메라는 이렇게 딱 보고 뭐 이거저거 조리개값, 셔터 스피드, 노출 뭐 이런 걸 다 맞춰야 하는데 그 맞출 시간에 그 순간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길 가는 고양이라던가 그런 거를 담기 위해서 빨리빨리 착착착 찍을 수 있는 그런 자동 카메라를 구입한 겁니다. 얘는 이렇게 뚜껑 열면 여기 플래시랑 여기 렌즈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줌도 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뚜껑을 닫으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고 아직 얘로 찍어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언니랑 오늘 키치조지 가가지고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열심히 사진을 찍어볼 예정입니다. 필름은 지금 후지에서 가장 저렴한 후지 컬러 100 얘를 일단 구매를 했는데요. 아까 얘로 찍었다는 그 사진은 이 코닥 울트라맥스라는 이 필름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카메라에는 코닥 울트라맥스 필름이 장전되어 있는 상태고요. 장착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만약에 24매, 이 24장이 다 찍힌다면은 후지 필름을 이용해서 또 찍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참고로 이 카메라는 일본의 중고나라 같은 그런 어플이 있어요. 메루카리라는 어플인데 그 어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겉보기 상태나 이것저것 작동은 정말 다 잘 돼요. 물론 필름을 현상해보지 않아가지고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든 전체적인 그런 것들은 다 잘 작동됩니다. 빨리 언니랑 키치조지 가가지고 필름 현상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막 필름 돌리는 소리 이런 거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열어서 뱅글뱅글 돌릴 수도 있고. 물론 얘는 자동 카메라라서 이거 삑삑 돌리는 그런 맛은 없지만 그래도 되게 쉽게 잘 찍힌다는 소리를 들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얘도 이렇게 뷰파인더로 보면서 초점이 잘 맞았는지 이제 플래시가 켜지는지 뭐 노출이 맞는지 뭐 이런 건 다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나중에 현상을 하면은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전철을 타야 하기 때문에 일단 나갈 짐을 싸도록 하겠습니다.